지금 우리 정부를 지킬 힘이 있습니까? 정권을 재창출할 힘이 있습니까? 일하는 정당, 이기는 정당으로 만들겠습니다. 독단이 아니라 경청과 설득으로 유능함을 되살려내겠습니다. 여러분 걱정 많으시죠? 당과 대통령이 싸우면요, 그 의도야 아무리 좋았든 간에 결국 당은 깨지고 정권을 잃습니다. 저는 신뢰에 기반한 활력 있고 생산적인 당정관계 이끌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무기력합니다. 이제 그 무기력을 깨고 강인한 보수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당대표도, 대통령에게 빚을 갚아야 하는 당대표도 위험합니다. 분열은 필패입니다. 우리 국민의힘 지난 총선에서 개멸적 참패를 당했습니다. 책임을 묻는 사람도, 책임을 지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분노를 반드시 에너지로 승화시켜 변화와 혁신의 선봉장이 되겠습니다.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공식 선거 운동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당 대표로서 국가와 당의 비전을 각각 제시하는 자리였는데요. 5분 동안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한동훈 후보를 겨냥한 배신자론 협공, 그 이후에 첫 대면인 만큼 어떤 분위기일지 많이 기대를 모으기도 했었고요. 또 이 자리에서 그동안 발표하지 않았던 깜짝 공약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일단 들어오시기 전에 내용을 좀 확인하셨나요?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저 후보들의 말씀들을 제 나름대로 종합을 해보니까 네. 정권을 지키고 재창출하는 것이 정권의 성공 아니겠는가. 네. 그런데 이렇게 성공하려면은 분열하면 안 된다. 분열은 필패다. 저는 이렇게 그 종합이 되거든요. 네. 뭐 이런 부분들을 다 잘 아시는 분들이니까 지금까지처럼 조금 혼탁하게 흘러가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네. 딱 정지를 갖다 시키고 경쟁을 해야지 비방을 왜 합니까? 내가 더 우수하다라고 하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밝히는 것이 필요하지. 네. 다른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이런 흠이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히려 본인에게 더 경쟁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자인하는 그런 측면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뭐 국가를 또는 당을 위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비전, 계획 뭐 이런 거를 말하는 자리였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묘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후보들 간에. 저는요 이제 형식적으로 봤을 때는 네. 저는 아무래도 삼자니까 네. 원희룡 후보가 조금 세련된 모습을 보였다. 그러니까 그래요? PPT를 띄우는 거라든지 네. 헤드셋을 쓴다든지 어떤 정제된 것들이 조금 보기가 좋았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윤상현 의원 늑대. 네. 그러니까 본인이 늑대가 되어서 어떤 국민의힘을 다시 좀 활성화시키겠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 후보는 생각보다 고전적으로 그냥 마이크 들고 해가지고 네. 조금 임팩트는 부족했던 것이 형식상으로 좀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내용면으로 보면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어쨌든 혁신하겠다. 이 말이 네. 곧 정부와 대통령실과의 각 세우겠다. 그러니까 혁신을 주장을 했고, 그다음에 원희룡 후보는 대통령과의 갈등에 대해서 염려가 된다. 네. 그리고 나경원 후보는 분열될 수 있다. 그리고 윤상현 후보는 그 누군가의 책임에 대해서 조금 추궁하는 듯한. 그리고 그 나머지는 어쨌든 각 후보별로 나름대로의 비전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신 걸로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후보의 혁신을 하겠다가 각 세우겠다로 해석이 됩니까?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당정 관계를 조금 네. 다시 할 말을 하겠다. 그런 네. 느낌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자, 어쨌든 이 오늘 비전 발표회 직전까지도 공개적으로는 이 당권 주자들 간에 서로 공격이 아주 선을 넘을 정도까지 갔었죠. 아슬아슬한 상황이었습니다. 배신의 정치 공방이 결국 국민적인 금기어인 탄핵 충돌로까지 번졌죠. 처음부터 탄핵 얘기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국민 여론이 들끓으니 우리 여론의 편을 들어야 그래서 중간 절충안이라도 내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결국 탄핵의 문이 열립니다. 원 후보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셨죠. 원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국회는 아니었지만 그 전후에서 굉장히 탄핵을 해야 된다. 탄핵이 너무 잘했다. 이런 입장까지 내셨던 것 같은데요. 국민의 마음을 잃었기 때문에 그런 불행한 사태가 일어난 겁니다. 저는 국민의 마음을 잃는 어떤 임계점에 이르지 않게 방파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원희룡 후보가 박 전 대통령 탄핵 트라우마를 자극하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후보가 원희룡 후보를 향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을 했던 사람이 바로 원희룡 후보 아니냐라면서 역공에 나선 겁니다. 이러면서 공방전이 점점 가열되고 있는데요. 여당 내부에서 이 탄핵 이슈를 놓고 공방전을 벌이는 건 그 자체가 제살 깎아 먹기다라면서 지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고 했는데 자꾸 코끼리가 떠오르는 것처럼 누군가가 탄핵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하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면서도 자꾸 탄핵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고 당시 상황이 이 재현되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과거 이 현직 대통령이 탄핵당해서 자리에서 내려오는 이런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더더군다나 이번 22대 총선에서 여소 거야 상황이 되면서 사실상 입법부는 야당이 주도하는 형국이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남은 임기를 과연 안정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느냐, 이런 회의적인 시각이 팽배한 상황에서 당을 이끌겠다고 나선 이 당대표 후보들이 탄핵을 저렇게 먼저 언급하는 것은 지지층들을 이 불안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 지켜보는 국민에게도 안정감을 주기보다는 서로 이렇게 상호 비방하는 모습이 국민의힘의 미래가 과연 있겠는가, 희망이 있겠는가, 이런 회의적인 시각을 심어주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 한동훈 대 반한동훈 구도로 흐르고 있는 이 가운데 특히 원희룡 후보가 저격수를 자임하고 나선 상황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5, 6개월 전에 이 두 사람의 모습 영상으로 먼저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는 곳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산석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설명이 필요 없는 우리의 원희룡입니다. 나 이거 사줘요. 예. 돈이 없어 지금. 2만 원어치. 아니야. 야, 이거 좋아해? 그럼. 나는 너무 사랑해. 하나 더. 어때? 이걸로. 자, 정치라는 게 참 신기해요. 저렇게 어깨동무하고 서로 먹여주면서 친했던 두 사람이 일단은 두 사람 다 대권의 꿈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서로를 지금 공격하는 수준이 향후 대권 행보를 염두에 두고 저렇게 계속 견제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선을 염두에 두고 이제 지지 기반을 어디로 삼을 거냐에 대해서 생각이 좀 갈린 걸로 보입니다.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는 이제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다 이런 별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이 대통령과의 전통적인 지지층이 좀 겹치는 양상을 보여줬었는데 본인도 이번 총선을 치르면서 그 과정에서 대통령과의 갈등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더 나아가서는 총선 참패라는 결과를 받아들이고 나니 이게 대통령과 이렇게 혼연일체가 돼서 뭔가 정치적인 입지를 가져가기는 어렵겠다라는 현실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 국토부 장관 하시면서 모종의 어쨌든 선의의 경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법무부 네. 장관과 국토부 장관으로서의 네네. 어느 정도 정치적 존재감을 뽐내고자 하는 경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사실 원희룡 장관에게는 적기로 보였겠죠. 그러니까 예쁨 받던 첫째 아들이 갑자기 집을 나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내가 그 첫째의 자리를 가져가겠다 이렇게 아하.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런 네. 정말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어쨌든 황태자의 그 지위를 갖는 정도의 그런 정치적 권력을 가져가겠다라는 의지가 보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집 나간 아들은 들어올 생각이 없나요? 네. 지금으로서는 없어 보이는데요. 알겠습니다. 집에 한번 들어오라고 하셨는데 밥 먹으러 안 왔으니까. 네. 네.